과연 반전세는 전세로 볼까요? 월세로 볼까요?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강남 4구 전세값 안정 추세다. 일부 불안하면 엄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강남 4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전세값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일부 전세값 불안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전세값을 측정하고 있을까? 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반전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반전세는 전세로 볼까요? 월세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착실하고 네. 보증금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지금 전세 시세가 12억으로 튀었어요. 네. 그럼 이게 12억으로 찍히면 통계상으로는 보이는데 이 그렇죠. 반전세 부분이 이게 딱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10억짜리 전세를 임대인들이 그냥 보증금 12억 말고요. 10억에 40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2억에 대해서 한 10억에 40은 좀 그렇구나. 뭐 한 네. 80 주세요. 네. 10억에 80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달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앞으로 보유세 많이 늘어나는데 80씩 받으면 1년 하면 960이네. 그럼 그 돈 받아서 소득세 내고 또는 뭐 내고 그냥 보유세 좀 반가이 할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의 월세화가 굉장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뭐 기사들 읽어보면 뭐 대치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나와 있는 물건의 뭐 몇십 %가 전세 물건은 하나, 반전세 물건은 3개.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월세를 얼마라도 달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상에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사실은 월세화 진행이 통계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통계에서 드러나죠. 근데 전세만 놓고 보니까 전세 가격 보증금은 안 올라가니까 그냥 안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좀 잘못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반전세 문제도 있지만 네. 생각해 봐야 될 게 올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잡혀 있는 편이에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긴 한데 2020년에 입주 물량은 많은 지역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요.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입주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신길이 한 6, 7천 세대 있고요. 은평구도 한 6, 7천 세대 있고요. 강동구도 한 6천 세대 정도 있거든요. 아직 뭐 이전해에서 넘어온 물량들까지 하면 더 남아 있지만 얘네가 지금 2만이 좀 넘는데 나머지 지역도 산재되어 있는데요. 강남구, 서초구 이 지역은 입주 물량 올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은 사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적은데 강남 3구에 이주들 이제 더 진행될 곳들도 남아 있고 해서 그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도 많으면 멸실 물량들 포함하면 안정될 수 있는데 주변 지역 포함해 가지고 입주 물량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멸실 이런 거 생기면 그 얘네 지역들 안에서는 되게 가격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2020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들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껴놓고 살려고 하는 물건들 매매가는 내려오고 전세가는 올라가주면 갭이 줄면서 강남 접근하려는 사람들 과거에는 이 돈으로 못 갖고 갔는데 사놓을 수 있겠네 이런 소리들 또 만들어주면서 또 그게 맞물려지는 시점에 한번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 다시 가자를 외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향들은 항상 잘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영향을 줘서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다만 지역별로 좀 다를 뿐이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전세 형태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전세로 이렇게 세를 놓겠다라는 얘기는 매도자가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전세로 내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갭을 줄여놔야 좁혀놔야 팔기가 쉬운데 갭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월세로 반전세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매도가 아니라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경우에 이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시장에 그거는 사실 강남에 있는 주택을 그렇게 막 쉽게 팔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안전자산이고 우량자산일수록 안 팔려고 하죠. 음. 우리 아니야 이 얘기는 안 할래.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들도 많다. 요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전세도 좀 통계 좀 잡아달라.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말씀을 이 드리고 어떤 싶어요. 이런 월세 이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이제까지 좀 미진했죠. 임대차 관련된 DB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랬는데 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수록 이제 좀 민간도 그런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결과를 낼 테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서 멈추죠. 네. 자, 해왔는데 그 날씨가 요새 엄청나게 추워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사실 엊그저께 몸살이 살짝 왔는데. 좀 가까이 오셔야 그게 몸살인지 아니면 혹시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아니야. 그 피로 때문에 갑자기 몸살이 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열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37도 3인가까지 뭐 올라가는데 한편으로 연락 올라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지. 갈 병원이 없는 거지.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애 어린이집까지 다 폐쇄야. 직장 폐쇄 나오고 해서 너무 무섭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을 좀 해보면서 심리적으로 저도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네. 위생관리 잘 하시고 전 세계가 비상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생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네. 면역력하고 상관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되게 좋으면 몸에 들어올라가 다 밀어낸다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래요? 건강해야 돼. 네. 그럼 우린 큰일 났네.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네. 이게 딜레마네. 이게 경제를 응원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고 소비를 많이 해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먹으면 팍팍하니까 술도 좀 먹어줘야 되고 근데 술 먹으면 내 면역력이 떨어지네. 이거 큰일이네. 큰일이네. 극복이 안 되네.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나가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또 부동산 시장 얘기도 물어갖고 오셔야 방송에도 녹여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자, 아무튼 온 나라, 온 세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별별수다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